자, 그러면 이제 9시가 거의 다 됐고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예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안 좋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 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9시가 됐습니다. 네. 현재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지금 예상으로는요, 한 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3포인트. 양시 모두 다 이제 좀 약세로 출발을 할 걸로 좀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0.5%, SK하이닉스도 일단 마이너스 0.3% 정도. 그래서 시총 1, 2, 3등 모두 다 좀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현재 마이너스 출발을 했는데 3.72포인트 빠져서 0.15%에 오늘 좀 소폭 약보합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하락폭이 좀 큽니다. 한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62% 정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코스닥이 조금 더 출발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는 이제 뭐 그 약보합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 좀 올라가는 기업들 중에서는 일단 명신산업이 한 4% 정도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주죠. 부품 회사인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테슬라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좀 뭐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던 네네. 것 같더라고요 방금. 그래서 그 영향으로 5% 가까이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한 4% 정도 오르는데 네. 특별한 뭐 뉴스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한 4% 오르고 있고, 그 외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0.6%, 현대로템이 한 1% 정도 올랐고, 대한항공이 지금 1% 아마 영국이 좀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합병한 그 이제 기업 결합 심사에서. 네. 그래서 대한항공이 오늘 한 1% 가까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는 특별한 변동은 없이 이제 좀 강보합, 약보합 보이고 있고, 가장 많이 빠지는 좀 기업은 오늘 넷마블이 한 3% 정도 좀 주가가 글쎄요, 넷마블 오늘 좀 한 증권사에서 또뭘 잘못했는데?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아, 오늘 한 증권사가 빠진 애가 딴 조금, 애들도 있을 텐데 왜 꼭 넷마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연이은 신작 흥행 좀 부진이다. 약간 이런 좀 보고서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정부로야. 어떻게 같은 게임주를 투자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니? 게임 전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넷마블이 넷마블이 좀 유독. 예. 그러니까 오늘 좀 코스피 좀 내가 살게. 왕뚜껑으로. 요즘 왕뚜껑이 없어? 왕뚜껑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있긴 있죠, 물론 있는데 제일 비싼 거. 요즘은 뭐 있습니다, 좀 비싼 걸로. 종갓집 김치도. 알겠습니다. 넷마블은 도대체 무슨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많은 직원들 데리고. 올라갈 때도 빠지고 빠질 때는 더 빠지고. 진짜 모두의 마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신작 게임이 조금 이제 흥행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실적도 안 좋고 오늘 좀 평가도 안 좋아서 오늘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아니 NFT 코인을 어찌 보면 넷마블이 제일 처음 한 거예요. 모두의 마블이 뭐예요? 블루 마블로 저 돈 주고 땅 사는 거 아닙니까? 빌딩 짓고. 제 NFT가 됩니까? 아니 근데 될 때도 안 갔다니까요, 이 친구는. 메타버스 세상 그렇게 구현하는 건데 안 돼. 넷마블.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넷마블이 가장 좀 부진하고, 그 외에 지금 듀산 피어셀이 마이너스 1.5%, LG 디스플레이가 한 1%, 또 어제 그 화장품 회사들은 좀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아모레지가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DB하이텍도 한 1% 정도 빠지는데, 그렇게 뭐 크게 뭐 급나가는 그런 뭐 기업들도 뭐 크진 않고 급등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좀 혼조세 시장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파크 시스템즈가 이제 한 2% 정도, 이게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좀 한 2%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가 1.6% 정도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좀 가장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삼천당제요? 20% 정도 올랐는데 이게 유럽의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총 상이에요 3천단이? 네, 이것도 한 9천억 정도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많이 빠졌죠. 시총이 뭐 조 단위가 넘었던 기업인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 아마 공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독점 판매권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한 20% 가까이 뭐 갭상승으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고 또 수소 관련주의 좀 대표 기업이죠. 상하프론테크가 한 2.5% 정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의 기업들은 대부분 좀 보합권이고요. 좀 빠지는 기업은 HLB가 3.7% 정도 하락을 했고 헬릭스미스가 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아,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좋긴 좋네요. 네. 그리고 CJENM이 마이너스 1.5%, 그 게임주죠. 대구 시스터즈가 마이너스 1.3%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보면은 특정한 업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기업들이 뭐 아까 명신산업도 개별 이슈, 삼천당 제약도 개별 이슈. 그래서 오늘은 특정 업종보다는 그냥 기업별로 네. 움직이는 그런 좀 약간 밋밋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삼천당제약은 뭐 이렇게 좀 히트 상품이 뭐 보통 제약회사들 하나씩 다 있잖아요. 뭐예요? 삼천당제약 뭐 있는데? 삼천당이 뭐 있겠죠? 광고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없네. 삼천당,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있잖아요. 해열제 뭐 이런 거. 아 종군당은 뭐 많죠? 큰 회사지. 많죠. 네. 예, 정말. 아 삼천당. 종군당은 또 종군당 생활건강이라고 네. 그 뭐 이런 장 이런 거 있잖아. 네. 건강기능식품. 아, 그 연기제, 락토핏, 여쪽에 또 커요? 락토핏이 유명하죠. 그렇지. 아, 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광고 끝날 때 종 큰 거 뻥. 그 이종근 회장님이야. 아 회장님 이름이 종근. 어. 아 그래 종근당이에요? 창업자 이름, 성함이 이종근 회장님이라니까. 아 그래 그 종근당이에요? 아들이 이장한 회장이고. 아. 기업사 한번 해봐. 아, 그건 좀 옛날에 하신다더니 왜 안 하세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삼천당에 응. 안약 전문 의약품들이 많답니다. 아 그럼 내가 많이 맞아. 쓰겠네. 삼천당. 아 안약이 맞아요, 많아. 아니야. 안약이 아, 맞아요. 그래요? 인공 눈물 같은. 옛날 선스타라고 있어요. 선스타. 선수한 그거 아니야? 맞습니다. 선스타라고 분홍 색깔 이렇게 점액 아, 저만져. 그래요? 선스타라고 산스타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 아 종근당이 잠시만 삼천당이 대체로 그런 안약 관련된 게 좀 많은 모양입니다. 눈 건강. 아, 인공 눈물. 내가 왜 투자 안 했나 모르겠네. 아 이거 투자했어야 되네. 삼천당 어떻게 모델로 짱인데 딱 정프로가 딱 한 다음에 선글라스 그렇죠. 딱 벗어 눈을 떴습니다. 써라 써 빨리. 자 삼천당. 네.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현재 4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뭐 마이너스 0.18%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한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0.38% 하락을 했고 다만 이제 하락 종목이 좀 많긴 많습니다. 하락이 한 1000개가 넘으니까 일단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밀리고 있지만 크게 뭐 급락하거나 뭐 급등하는 모습들은 오늘은 좀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늘 그리고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하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인데 코스피 한 35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다 팔고 있는데 좀 사는 섹터는 운수장비 섹터 아마 자동차 조선 쪽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거의 전 업종 오늘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366억 정도 사고 있고 주로 사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나 뭐 인터넷 또 자동차 조선 같은 이런 이제 대표 기업들 사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파는 거를 오늘 좀 기관들이 오전에는 좀 받아주면서 증시는 좀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섹터에서는 항공주가 제일 좋고요. 역시 그 아까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제 합병과 관련해서 영국에서 좀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이 7% 가까이 지금 급등세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네. 저번에 한번 이제 영국이 승인 안 할 거라고 뉴스 나와서 한번 급락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수정안을 냈나 보더라고요. 근데 네. 영국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크게 뭐 영향 없다고 보는 거지 뭐. 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뭐 미국, 일본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만 좀 잘 통과되면 아마 그 합병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장비 기업들이 좀 괜찮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도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좀 펼쳐지는 것 같고요. 생명보험사들도 오늘 조금 주가 오르고 있고 우주항공 기업들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보니까 이제 우주항공청인가요? 나사 같은 그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만들려고 착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화성 간다는 거죠? 예? 예? 화성. 달 간다는 거예요? 달 달이요? 화성이요. 네, 달. 달. 달을 꼭 가야 되나? 아니 왜 달 간다는 건너뛰고. 바로? 응. 아니 화성 가서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가서 할 게 있어야지. 일단 뭐 달부터 먼저 좀 간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주항공주가 좀 굉장히 좋고 아 그래서요. 예. 또 은행업종도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 그 카지노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마카오 카지노 라이센스 뭐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는 파라다이스가 한 2% 가까이 주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골판지, 뭐 손해보험, 편의점, 해운주들 일부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육계주가 좀 많이 빠지는데 아마 육계? 이제 그 아. 월드컵 약간 수혜주잖아요. 좀 부각이 됐는데 16강이 이제 조금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약간 야 정말 어제 우리가 3대 1을 이겼으면 6개주 쫙 오늘 세우는 거야. 급등이 많이 됐죠. 거든. 정말 참 돈들은 참 빠르다 진짜. 빨라요. 와. 근데 오늘 마니커가 좀 많이 빠집니다. 마이너스. 아, 그래요? 마이너스 한 6% 가까이. 좀 급락하네. 대단하다 대단해. 너무 내가 보니까 너무 이 보니까 너무 민감한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그죠? 아직 남았죠. 예. 포르투갈. 포르투갈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 포르투갈 이기고 우리가 포르투갈을 좀 크게 이겨버리고 이길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포르투갈 이미 16강 확정했으니까 네. 대충 호나우도 일단 빼겠지 뭐. 2군들 나오고 하면 승산 있습니다. 네. 이기고 그다음엔 우루과이랑 우루과이랑 가나가 지금 가나가 1승 1패고 네. 우루과이가 2패란 말이야. 2패죠. 그죠? 아, 우루과이가 안 가나를 어차피- 잡아버리는 거야. 아 우루과이가 가나를 잡으면 한 골 차이로. 아 그리고 우리 포르투갈을 2골 차이로 이겨버리는 거지. 아 그럼 되네.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2등 되지. 네. 그죠? 그죠 이제 자, 우루과이랑 네. 경우의 수가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르투갈 2대 0으로 이기고요. 우루과이는 가나를 1대 0으로 잡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또 2등으로 조이로 진출을 올라갈 하면 가능성이- 나는 솔직히 우루과이하고 비기고 가나한테는 질 줄 알았어. 솔직히. 보면은 유럽 팀한테 오히려 강해 우리가. 그 점만 왜 그런 전에 거였나요? 안 내놓으셨을까요? 내가 미쳤으니까 그 점만 미리 내놓게. 말하기 좀 조심스러웠구나. 남미하고 에. 아프리카한테 우리 약하더라고. 아프리카 축구한테 약해 우리가. 아 그래요? 어. 유럽엔 오히려 강하고 유럽에는 강해. 유럽에서 많이 뛰었거든 우리가. 우리가 5대 0으로 졌던 게 네덜란드랑 독일 아닙니까 혹시? 독일을 우리가 이겼죠 지난 월드컵에서. 아 그렇습니까? 독일 네. 끌어내려버렸지. 아 독일 끌어내렸으니까 이제는 할만하다. 일본이 그랬잖아. 독일을 이긴 다음에 음. 한국에 저걸 따랐다. 아 좋습니다. 전례를 따랐다. 자 그러면 뭐 축구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면 다시 육개주는 한 번 더 기회가 생기겠군요. 그러니까 네. 빨리 버린 것 같아. 자 육개주가 그래서 오늘 좀 안 좋고요. 네, 오늘 좀 그쪽이 안 좋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옴시티라든가 이제 건설기계 같이 요즘에 좀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음흠. 오늘은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는 모습이고 또 최근에 영상 콘텐츠 기업들도 그 재벌제 막내 아들이 워낙 좀 흥행을 하고 근데 네. 5회차부터 재미가 또 없나요? 너무 실망했어. 아 벌써요? 4회까지 아니 왜 또? 여론 SNS 봐봐. 아,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4회까지는 기가 막혔거든. 아, 그래요? 또 5회 작가가 바뀌었는지 아 너무 차이 나요? 너무 차이 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막 뭐 어떻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송중기. 송중기 이제 이성민. 그 전생의 엄마가 네. 그 회사 이름이 뭐더라? 거기 뭐 이따가 치고. 거기 생활 건강이라는 주식을 사요. 네. 주식을 샀는데 이걸 상장 폐지 시켜 버리는 거야. 어허. 이성민이가. 네. 그래서 자살을 하는 뭐 이런 아. 스토리인데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정도 스포라면 거의 이 드라마 만든 회사에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스포가 아닙니까? 아니라 다
봤지다. 아니 지금 이거 그거 기다리는 분들이 어제 축구 좀- 때문에 못 보고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저거 맞아. 허대성님도 5회부터 실망. 뭐 야 스포를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다고요? 아, 그래? 야, 저는 글쎄요, 굉장히 강심장이십니다. 너무 열혈이었거든. 예. 오랜만에 하나 건졌다 싶었는데 와, 4회와 5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 예비 시청자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대신 제가 드리겠습니다. 순양생명과 그래. 순양생명과 거기서 뭐 스스로 극단적 선택한 얘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웹툰이지만 웹툰 기반이지만 너무 좀 비현실적인. 그 부분이 제일 극적인 부분일 텐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거 굉장히 그게 사실 이제 전부인데 그 얘기가 근데 그걸 얘기하셨으니까 뭐 사실 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이제부터. JTBC에서는 평생 김프로 한 번도 안 부르겠구나. 저 인간. 자 그리고 네, 쏠쏠했는데. 리포터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좀만 좀만 더 말씀해 그래서 주시고. 이제 그런 좀 컨텐츠도 조금 빠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제 파스트 솔러나 이런 것들이 뭐 JP 모건도 좀 쉬어갈 때 됐다라는 좀 내용의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오늘 국내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들은 이제 그 영향으로 일부 좀 빠지는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이제 대표 뭐 태양광 또 건설기계 이런 쪽하고 또 일부 그 월드컵 수혜주 이쪽하고 영상 콘텐츠가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 그 외에는 뭐 빠져도 이렇게 크게 빠진다기보다는 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장이 뭐 큰 특징 없이 굉장히 좀 그 개별 기업 뭐 뉴스에 따라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그런 좀 장세로 오늘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영향력이 좀 굉장히 제한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괜찮은 리포트들 또 추려 오셨습니다. 예, 그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이제 요즘에 이제 유럽과 한국 뭐 미국에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한국 유럽 정책 교집합에 있는 기업이나 산업을 좀 주목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좀 보고서고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2월에 핵심 강물 확보 방안이라든가 내년 상반기에 재자원화 뭐 아마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런 로드맵이라든가 핵심 강물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순차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도 이제 내년 1분기에 이제 원자재법을 아마 이제 그 발의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의견 수렴 과정은 좀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의견 수렴을 마쳤기 때문에 내용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힌트가 좀 나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처럼 영내 유럽 내에서 원자재 조달을 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생산을 하고 폐배터리를 조금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뭐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국가 지역 여기서는 아마 중국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의존도를 좀 완화하는 아마 정책이 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3국이라고 하면 아마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긴 한데요. EU 정책의 어쨌든 수혜는 이제 유럽에 진출해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소재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유럽에서 만약에 영내에서 이런 이제 제품 생산을 많이 해주면 미국처럼 또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또 폐배터리도 좀 강조하고 있어서 폐배터리 업체들도 좀 수혜가 예상되고요. 네. 또 최근에 광물 기업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보고서에도 EU 한국의 정책 발표 시에 2차 전지 원료 광물 자원 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수혜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비슷하게 유럽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서 좀 거기 관련된 산업들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아직 유럽은 확정 발표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유럽도 앞으로 좀 내년 초에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계속 좀 뉴스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나왔던 게 하나증권의 김현수 위경제 연구원인데 2차 전지 투자자가 알아야 될 이제 주요 이슈 중에 신규 공장 건설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100% 가동되는지를 좀 보면 실적을 좀 추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1분기 중에 주요 기업 대부분이 신규 가동이 시작되는데 바로 100% 가동 들어가는 회사는 이제 LNF라고 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포스코 케미칼이 100% 가동 들어가고 네. 3분기에는 에코프로비엠, 4분기엔 첨보가 아마 100% 가동이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 가동이 되면 실적이 좀 굉장히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네네. 이제 순차적인 그 스케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 내년 전망인데 다올투자증권의 배송희 연구원님이 이제 편의점 얘기를 좀 많이 써놨어요. 근데 올해 좋았죠. 편의점이 사실 경기 불황, 그러니까 불황에는 편의점이라는 게 이제 공식처럼 있는 건데 2015년, 17년도에도 편의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모르는 투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더 그 발판으로 해서 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뭔가 주가 재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생겨야 된다. 근데 이분께서는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편의점 가면은 PB 상품이 워낙 많잖아요. 편의점 자체 상품이 되게 많은데 이 MD 경쟁력에 따라서 결국에는 점유율 증감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이제 PB 상품을 내놓고 그게 히트를 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곰표 밀맥주라든가 요즘에 또 연세우유 생크림빵, 버터맥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한 좀 히트를 좀 치고 있는데 네. 이제 결국 어떤 PB 상품이 있느냐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편의점 갈 때 뭐 굳이 뭐 브랜드보다도 그냥 가잖아요. 가까우면 그렇죠.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연세우유나 버터맥주는 특정 그 편의점에서만 판매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성도가 생기는군요. 네, 생길 수 고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주가 재평가 요인이고 이게 단순한 유행이나 운이 아니라 편의점 업체들의 역량을 나타내는 또 지표라고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주목할 거는 이제 HMR 가정 간편식도 지금 워낙 많이 파는데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HMR 팀을 신설을 했고 신상품만 지금 166종을 출시했고요. 연말까지 60개를 더 출시한다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GS25는 약간 특이한 행태인데 레스토랑하고 좀 협력을 해가지고 금돼지 식당 도시락도 나온 것 같고 금돼지 식당 알죠? 금돼지? 예. 신당동 쪽에 가면은 야 맛있긴 하더라. 한번 가봤는데 네. 삼겹살 집이에요. 삼겹살 목살 집이거든. 네. 삼겹살 목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거기서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뭐 특별히 사겹살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오겹살도 있지. 그러니까 아니 그 삼겹살이 아니 그러니까 정프로는 뭐 음식을 이렇게 그냥 배 채우고 때우는 아니, 걸로 생각하는 경향인데. 아니 그러니까 대체로 뭐 이렇게 생삼겹이면 생삼겹, 뭐 냉동이면 냉동, 뭐 고기야 뭐 그렇다고 거기서 돼지를 기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좋은 데서 받아다 쓰겠지. 비슷하겠죠, 그게. 근데 뭐가 안 맛있지? 가봤지? 예? 안 가봤지. 안 가봤죠. 이거 뭐가 난 맛있는? 가봤잖아. 양념이 맛있어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 맛은 와 생각도 못해. 분위기가 굉장히 요즘에 그 여성화 되신 모양입니다. 되게 젊은 분위기야. 아 그래요. 요즘 뜨는 데거든 거의 신당동. 맞아요.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아, 신당동 약수동인가 그쪽이야. 금돼지 식당. 분위기가 중요하구나. 왜 젊은 여성분들이 그거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위기들. 이게 반인데 우리 김프로님도 또 그런 걸. 아유 딸내미가 저 20몇 살 돼봐 그런 거 다 찾아다니게 돼 있대. 그렇구나. 저는 뭐 무조건 그냥 가격, 맛, 양 요걸로 이제 가거든요. 네. 애들이 이제 먹는 양이 그리고 그 가게 분위기는 확실히 서빙하는 그 팀이 있어. 그 서빙하는 팀이 성과급을 주는지. 그래 해보자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 젊은 분들이 그런 데 있죠 가끔 보면. 딱 아마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 그게 꼭 사람만 타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비스가 어떤 데 가면 한 그 홀 뭐 적당한 크기 한 4분 5분이 계속 그럼. 분주하신 각자는 분주한데 근데 이제 그 일이 안 이루어져. 가게 공통점이 뭔지 알아? 뭐 착착 맞아 떨어지는 가게 공통점이 있어. 뭐죠? 내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주인이 임재한다는 거야. 항상 있죠 주인분이. 주인이 솔선수범한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무교동 부곡국집도 가보면 그 형제가 하거든. 저 아버님이 원래 창업했는데 첫째든 둘째든 딱 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종업원이 많이 안 박혀. 그래가지고 뭐 딱 건더기 예를 들면 건더기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건더기 몇 번에 건더기 딱 하면 바로 와.
그리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줘버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아, 대전에도 그 신도 칼국수라고 있습니다. 대전역 앞에 있는데 오래된 집인데요. 거기는 아주 시스테믹해요. 그냥 그 이만한 쟁반에 칼국수, 김치, 단무지를 들고 다닙니다, 그냥. 그럼 이제 시킨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갖다 먹는 시스템이에요. 근처 오시면. 그래서 거기는 기다리는 게 없어요. 앉으면 그냥 바로 나와. 와, 최고의 시스템. 그래서 진짜 그게 중요하더라고. 그 시스템 맛도 잘 만들죠. 중요하지만 그건 맞습니다. 딱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직원들과 직원께죠. 손님들 간의 그 교감. 맞아요. 네. 왠지 여기요 이렇게 부르기 싫을 때 있잖아. 아, 딱 와서 딱 주는. 그리고 좀 잘 안 되는 데는 보면 이렇게 막 이 소리해서 부르기 좀 뭐하니까 이제 쳐다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눈 맞을 때가 좀 기다리거든요. 대체로. 그럼 째려보지. 아니 째려보면 문제는 안 돼. 외면하셔 자꾸. 아, 내 시선을 외면해. 아. 그래서 자꾸 딴 데 보시고 뭐 이렇게 딴 그냥 혼자 일하시고 뭐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하죠. 아니 내가 사실 그 일요일 날도 거기 갔었어. 북어국국. 저 무교동 북어국집. 내가 그때 신입사원 때도 다니던 집이거든. 네? 그러니까 30년 단골이지. 근데 가면 이렇게 알아봐 주셔. 그 주인 형제가.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한번 갔더니 거기 가면 이렇게 찬이 딱 설치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셀프? 오이지하고 네. 부추하고 김치가 이렇게 돼 셀프로 하거든. 어. 어느 날 딱 갔더니 종갓집 김치를 씁니다. 국내산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좀 아닌데. 그랬더니 그게 없어졌더라고. 종갓집 김치가 씁니다. 다시 담그나 봐. 워낙에 그래서 인건비 뭐 이런 거 몰라도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그 공지사항이 없어졌더라고. 원래 디테일하지. 근데 거기다가 딱 가면은 알을 추가해야 돼. 알 4개. 얘기가 점점 짜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도 그냥 계란이 아니야. 조그만 유정란이 있어. 그걸 계란인데 작아요. 달걀인데. 달걀 후라이. 아. 계란 노란 자가 요만해. 요만함 저만 보니까요. 저 시청자분들 보여주셨어야죠. 네. 작아. 메추리보단 좀 크고 계란보다 보통 그렇지, 일반 남보다는 그렇지, 작은. 아 거기다 탁 해가지고 새우젓 탁 해서 탁. 해서 그러면 지글지글하면 쫙 소금 팍 뿌려갖고. 자 죄송합니다, 의사님. 네, 그래서 이제 GS25시 같은 경우 이제 금돼지 식당이나 뭐 꿉당이라는 또 식당도 유명한 거 같더라고요. 근데 식당부터 쭉 온 거구나 지금. 네. 너무 오긴 많이 빠져요. 새길로. 뭐 수업 정규인미.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콜라보를 또 하는 또 도시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각각의 그 편의점 회사들의 경쟁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히트 상품이 계속 나온다면 주가에 이게 반영될 텐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편의점 올라온 것까지 이제 좋은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더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주가 재평가를 위해서. 그게 이제 PB 상품이 아니겠냐.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내년도 편의점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 뭐 우리 저희 때문에 좀 화나신 건 아니죠? 아니요 오늘 네. 벌써 세 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건 2개 한 다음에 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정프로님 알겠습니다. 초장부터 초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했을 때 그렇습니까? 시간도 9시 25분 넘어갈 때 해요. 그래서 바로 시장은 양전했습니다. 아, 예. 우리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코스피 0.03, 코스닥 0.03% 각각 상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끌어올렸습니다. 네. 끌어올. 내 건 안 좋은데. 자, 제 거 좀 볼까요, 그러면? 안 좋아. 정프로 뭐 그냥 반반쯤 되네요, 그냥. 네. 특별히 빠지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도 넷마블이 양전했습니다. 아, 양전했나요? 넷마블이 좋았어. 넷마블 좋았어. 또 불쌍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냥 아니 그래서 진짜. 사주자 그런가. 네, 아유 고맙습니다. 뭐 그냥 오늘은 뭐 크게 뭐 이렇게 튀거나 네, 빠지고 그런 이런 게 건 별로 없어요. 안 네, 보이네요, 없어요. 진짜. 네. 상승. 아유. 그 와중에도 이제 대한항공, 뭐 한진칼, 네. 우선주들 뭐 이런 친구들은 좀 많이 올라갔네요. 네. 네, 에어부산, 항공주들 일부가 아시아나까지 좀 달렸습니다. 에휴,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부럽지 않습니다. 네. 이럴 때도 한 번씩 있어야죠, 항공주도.
자, 그럼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는 이 정도에서 네, 예. 인사를 나누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